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 이후 대규모 투자 단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MOU 체결 이후 또 우리 하정우 수석은요,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수조 원대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렇다면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걱정이 이제 그 이재명 신임 정부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돈 다 어디서 마련해?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손목 비틀어서 돈 투자하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뭐 이런 걱정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그 사이 좀 걱정이 됐고 또 좀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거래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9시에 열려서 3시 반에 끝나는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이제 대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대체 시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들어올 것 같고요. 이번 그 만남 중에 저 회장 빼고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GIP, 블랙락 자회사인데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여기에 오근래시 회장이 같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적으로 대체 자산에서 인프라 쪽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자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용 자금 규모가 어마무시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기본 이쪽 분야에서 전체 투자하는 것이 4,740억 달러. 와. 그러니까 엄청 크죠, 사실은. 네, 그리고 네, 네. 그 안에서도 인프라 분야가 거의 1,80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원. 와. 예, 네. 이 정도 규모니까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블랙락이 GP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너럴 파트너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세계적 연기금들이 LP 그러니까 소위 이제 리퀴디티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스인데 결론적으로 GP는 뭐냐면 나를 믿고 나한테 돈을 넣어줘. 그러면 내가 잘 투자해서 돌려줄게. 블랙락이 그 대표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락을 믿고 한국 AI 인프라에 전 세계 연기금들이 투자를 하는 물꼬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GP, GIP, LP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블랙록은 이미 38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네이버 같은 대형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이오주 떨어지는 거 보고 조금 더 대형주 추세 이어지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형주의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까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규모 자금들이 얼마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수십조 원의 자금이 결국은 투자가 될 텐데 그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 형태로 주식을 바로 사는 형태로 들어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체 투자 형태는 결국은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그런 투자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충 착각들 하시는 게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 이렇게 찍히고 뭐 메릴 린치 이렇게 찍히면은 거기에서 직접 투자한다고 가끔 착각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냥 거기 브로커리지 통해서 지나가는 자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체 투자도 엄밀히 말하면 블랙락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국내의 그런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투자가 되는 거다. 보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인프라 투자는 대략적으로 투자 기간이 한 10년 단위인데 보통 8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통 매자닌 형태가 된다면 선순위, 후순위 그다음에 저 밑에 에쿼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그 채권, 그 다음에 조금 위험 감소하는 후순위 채권, 마지막에 이런 블랙락이나 이런 데는 밑에 에쿼티라고 해서 주식을 받쳐주면서 좀 더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금들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락 같은 데를 보통 FI라고 합니다.
FI가 뭐냐면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 보통 SI라고 해서 지금 AI면 그 AI에 관심 많은 데가 오늘 나온 이제 네이버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또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실질적인 기업들을 보통 SI라고 그래갖고 전략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정말로 뭔가 생산성이 높은 장기 인프라스러운 투자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FI와 SI가 같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고요. 이렇게도 보면 아마도 이 블랙락 정도가 아마 자금을 모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그런 대형주들도 들어가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미국에 또는 뭐 유럽에 또는 아시아권에서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SI로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150조 원의 국민 성장 펀드, 앞으로 5년간 이 10개 첨단 산업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2차 전지 쪽 훈풍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마도 아까 앞서서 이제 블랙락과의 MOU를 체결하면서 해외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아마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단계 일종의 로드맵 같은 투자 로드맵 같은 거를 그 하정우 수석이 발표를 했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수조 원대의 파일럿 투자로 AI 데이터 센터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델을 일차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테스트 베드 형태로 작게 한 수조 원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좀 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이것을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기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하이퍼 스케일러라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데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아시아권을 상대로 하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AI 아시아 태평양 허브가 되는 이런 형태의 투자 규모로 좀 더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고 아마 그때 SI로 아시아에 있는 큰 대형 그러한 그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야후 같은 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소프트뱅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저기 아시아권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는데 그 사이에 데이터 센터 하는데 원자력 이런 거 당장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5년간 요입당 해갖고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재생 에너지 쪽이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같이 섞고 그것을 전력을 그 전력 통계 개통을 서비스할 수 있는 각종 그와 관련된 인프라 분야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들어올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좋아하는 전력 기기 회사들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같이 그러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AI 밸류 체인과 에너지 전환 밸류 체인이 합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기대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야간 개장 때부터 11원 넘게 급등하더니 아주 무섭게 5개월 만에 1,400원을 찍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현물 시장에서 또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현상? 일차적으로는 이게 수급이 뭐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달러를 사는 사람보다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죠. 단기간에 최근 한 달간 정도 보시면 그럴 텐데 혹시 차트가 준비돼 있으면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 아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되게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이 차트에 보시면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유럽 유로화. 유럽 유로화가 좀 안정적이긴 한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통화 흐름을 놓고 보시면 상당히 강세로 갔다. 내려오면 강세죠. 약달러고 우리나라 통화 강세였다가 최근 들어서 7월 이후에 사실은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냉정해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보면 지금 1,400원 수준이 더 1,500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조정받고는 좀 더 약달러 가고 원화 강세를 기대하면서 저는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최근 들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투자할 때
다 해지해 갖고 환해지해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거의 80%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너무 환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긴 호흡에서는 약달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좀 대표님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